신당입니다. 네, 신당. 기사 같이 보시죠. 요즘 신당이 참 많이 나와요. 신당설 부인하는 이낙연, 비대위 전문가 김종인 독대입니다. 네, 저희가 이낙연 신당 물음표, 네, 그게 어제 저희 또 키워드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차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여러 갈래 얘기를 모색을 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이 얘기가 나와요. 비대위 전문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독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서울 종로 사무실 찾아가 독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종로에 사무실을 계약을 했는데 김 전 원장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이다. 측근은 사무실이 같은 건물 9층, 15층에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 고민도 얘기하고 행보에 대한 자문도 한 걸로 안다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비대위 전문가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난 건 신당 차리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하긴 했지. 전문가야. 그래서 저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관한 이력을 좀 찾아봤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지금 이쪽 이력이 좀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처음에 이 2011년에 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어요. 요때 그리고 그 뒤에 2016년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입니다.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2020년 6월엔 미래통합당, 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21년까지 국민의힘. 이거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약간 또 그럴 수 있는데 비대위원부터 비대위원장의 역할까지 굉장히 비대위 전문가다라는 얘기가 붙을 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박진호 위원님.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비대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건 신당을 차리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중앙일보의 제목에 좀 실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낙연계 외부 당협 위원장들이 이제 신당 창당을 위한 나름대로의 이제 모임을 발족하고 이제 네. 행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추측성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일단 총선을 앞두고 일단 거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기가 정치적 호응과 신뢰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일단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또 보이고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시도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저는 신당 창당은 적절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신당을 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신당 전문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비대위 전문가인데 그럼 조현선 변호사님. 그럼 신당 차리는 건 아니고 안에 있으면서 비대위를 모색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4년마다 참 바쁘신 것 같습니다. 4년마다 각 당에서 다 찾아오시고 있긴 한데요. 근데 저는 비대위든 신당이든 간에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네. 그때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에 대한 당원들의 참 불만과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무척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내 계파라든가 그런 갈등을 봉합하고 네. 통합의 행보를 걸어야 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신당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향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또 친이낙연계로 불리는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에서 뭐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뭐 일종의 위력행위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함께 계시면서 당대표와 국무총리를 했던 분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여야 보수진보다 한마디로 같은 뜻으로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차량은 부적절하는 게 지금 저희 스튜디오의 어떤 이 중론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 쪼개질라 신당설 진화 나선 민주입니다. 지금 신당설이 사실 그동안은 당 밖에서 뭐 조국, 송영길 뭐 약간 그런 얘기에서 이제 신당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말씀처럼 국무총리도 했었고요. 당대표도 했었던 사람이 신당을 차린다고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 쪼개질라 진화에 나섰다라는 건데요. 김영진 의원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 혹시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검토는 있습니까? 대책이라든지? 그건 뭐 저희들은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치 인생과 그 모든 과정을 다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의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민주당의 애정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오는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를 어떻게 계속 혁신해 나가면서 민주당의 최대 공약수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네. 전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늘 당과 함께 해왔는데 신당 차려서 나가겠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영진 의원이 또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죠. 때문에 이거는 어떤 명심도 좀 반영이 된 얘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평생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다. 계파 갈등 수습에 안가님. 네. 양문석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 쪼개지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 첫 번째 안간힘 또는 안간힘. 신당설 진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그 안간힘을 쓰고 있고 신당설 진화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추체가 없잖아요. 네. 방금 김영진 의원 이야기한 부분들도 네. 자기가 평가하는 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그 방금도 그 짚었던 것처럼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판 그 정치 장사치거든요. 이 정치 장사치, 정치 기술자한테 네. 전직 민주당 대표이고 전 총리가 찾아가서 이후 행보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측근이 네. 이제 표현했던 부분인데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일시적인 대책위 원장도 했던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이런 자문을 구한다라는 게 그 정상적인 행보냐라는 부분에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민주당이 도덕적 감수성이 떨어지고 민주주의가 억압당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도덕적 감수성이 떨어지고는 이재명 대표의 현재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근 400회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증거 하나 못 찾고 헤매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악마화가 진행된 부분이고 그것들의 원인을 제공했던 분이 이낙연 전 대표예요. 이런 분이 그 도덕적 감수성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라는 부분이고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 당내 네. 민주주의가. 네. 아니 소위 말하는 이낙연계 또는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이원우, 조응천, 김종민, 이상민 이런 사람들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큰 소리를 지르고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인 양 온통 더불어민주당은 비명계밖에 없는 양 보이게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당내 민주주의의 억압이고 표현의 자유의 억압입니까? 네. 잘못된 진단은 항상 잘못된 처방을 내는데요. 그 잘못된 처방은 정치 또는 생명을 아주 위태롭게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 최진영 변호사님이 화를 벌컥 내셨는데 이번에 양무석 의원님이 받아서 화를 점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건 아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퇴장한 것부터가 잘못인 거고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당내 민주주의가 뭐 어쩌고 얘기한 것부터 이것도 다 아니다.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당이 쪼개지는 건 아닐 거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낙연 신당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당 얘기가 이낙연 신당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보다 앞서 나왔던 게 사실 조국 신당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제 조국 전 장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건강이 이제 당분간 유지된다고 전제를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이 될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단순히 뭐 저 개인의 뭐 명예회복이라거나 개인의 분노를 풀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현재 윤석열 정권에 하는 각종 그 산무의 행태, 그 다음에 민생 경제 파탄 상황은 해결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일조는 해야겠다라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나요? 그게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일조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사실 출마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전국 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하고 있죠. 콘서트 거의 때마다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근데 어제 있었던 북콘서트에서 어떤 방식일지 모르는데 일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서 이 북콘서트를 한 지 꽤 됐거든요. 앞선 북콘서트에서는 관련 똑같은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그것도 좀 같이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전주 출마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그 뒤로 터널이 끝나고 또는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거기까지 좀 얘기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사실 이 직전 발언에서도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서 이거는 명실공히 출마 선언이다 라고 그때 한참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진경 변호사님. 이게 지금 저희가 과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서서히 뭔가 수위가 이렇게 쓱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방식일진 모르지만 일조를 하겠다.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를까요? 충분히 알죠. 그런데 말을 빙빙 지금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3번 정도 지금 입장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마설 물으니까 금시초문이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본인에 관련되는 어떤 유죄나 형사 사건의 어떤 좋아 오니까 네. 이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유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하니까 이제는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하는 수단을 강구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선거가 개인의 명예회복을 하는 수단이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젠 얘기를 하듯이 내가 뭐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일조하겠다. 본인의 출마의 명분을 하나하나 쌓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게 뜻대로 될까요? 아시다시피 본인의 어떤 자녀에 대한 네. 입시 부정 이 부분으로 해서 다가오는 2월 8일 날 마지막 재판을 하고 네. 빠르면은 2월 말에 판결 선고가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만약에 유죄가 그대로 인정되고 한다고 하면은 네. 사실상 2월 내지 빠르면 3월 중에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4월 달 지금 출마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때는 옥중 출마겠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지 나아가 민주당 쪽에서 네. 그와 같은 분들에 대한 공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성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 22대 총선에 들어오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유리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바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꿈이 네. 과연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이 내년 2월에 빠르면 내년 2월 말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텐데 1심 유죄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윤사 변호사님. 1심 유죄가 그대로 2심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은 그 항소심 선고가 네. 총선 전에 나올지부터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총선 전에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아요. 우선 지금 항소심 단계인데 1심과 달리 항소심 단계에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에는 선고가 공판의 진행과 선고의 속도가 조금 다른 구속 사건에 비해서 네. 지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거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이제 12월이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년 4월까지 항소심 선고가 날까? 저는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소심 선고에서 만약에 그대로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네. 물론 법정 구속의 여지도 있겠지만 아직도 3심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고려해서 아마 불구속 상태가 또 유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장관의 다음 총선의 선택은 본인이 법적인 판단과 무관하게 네. 정치적으로 국민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나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판단조차도 국민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이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러한 염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국 신당이 탄생할지 여부는 네. 선거제도 개편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연동형을 유지하는지 그다음에 위성정당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병립형으로 회귀하는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약간 일단 항소심 판단이 총선 전에 나올 것이다 아니다 그 뒤에 나올 것이다 이 부분에 이제 입장이 좀 갈렸어요. 갈렸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뭐 옥중 뭐 출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구속이 되고 안 되고 판단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만약에 출마가 꼭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례제가 병립형으로 간다고 하면 또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혹시 양문석 의원님 선대위원장 같은 걸 맡아서 본인 출마는 아니지만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걸 맡아서 여기서 어떤 방식일지 몰라도 일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일조하는 건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요. 네. 일단 최진영 변호사 요새 왜 이렇게 과격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옥중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담당 재판부 그 판사가 돼버렸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역할에 네. 나는 명확하게 좀 그 비판을 하고 싶은데 2심입니다. 네. 그다음에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 출마 이야기를 저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를 네. 이야기한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인데 네. 해석한 사람은 출마 선언이라고 던졌단 말이에요. 많은 네. 분들이. 네. 그러면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치에 선거에 그것도 총선에 출마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던져놓고 그걸 갖고 비판을 해요. 해석을 해놓고 출마 선언이다. 그러면 명예 회복하려고 출마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자리가 나온 게 그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게 김어준 씨의 그러니까요. 거기서 얘기했는데 김어준 씨가 그러면 뭐 출마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했더니 이 정도에서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만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조국 출마를 본인도 오케이 인정한 아니죠. 거 아니에요? 그만할까요? 하고 그만한 거잖아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한 거는 네.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강구하겠다라는 부분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네. 대해서 출마냐 아니냐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출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명확하게 말이에요.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을 할 때 네. 출마 선언이면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냐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출마 선언이다. 어떻게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비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거기에 일조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도 네.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국 전 장관이 앞서 우리가 보여줬던 4월달 인터뷰, 6월달 인터뷰, 그리고 저 인터뷰면 4월달 인터뷰, 나도 잘 모르겠다. 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그 방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해하는 게 그 양문석의 해설입니다. 네.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의 해석을 비판을 하시고 양문석의 해석은 이겁니다라고 또 말씀을 붙이셨어요. 최진영 변호사님 짧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총선 전에 선고 가능성이 높냐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재판에서 이제는 하다 못해 미국에 있는 교수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증인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받아줬어요. 2월 8일 날. 네. 근데 그분이 오건 말건 어쨌든 바로 선고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이 아니고 재판부 입장은 네. 4월 전에 선고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1심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은 사람은 항소심에서 통상적으로 네. 정말 특권이 아니라고 하면 법정 구속되는 게 일례인 것이고 나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아직까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 대표 선수가 된다? 그럼 왜 지금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는 수사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에서 배제돼야 되죠? 왜 네. 의혹만 있어도 연예인은 TV에 못 나와야 되죠? 황희조 선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민정수석, 네. 법무 장관까지 했던 분들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네. 국가대표 한다고 말 안 했잖아요. 왜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짧게.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국가대표가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다고 전제를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비판을 해. 두 번째, 통상 1심에서 2심으로 가면 네. 비슷한 이 판결이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통상에서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1심에서 2심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팽팽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양 끝으로 모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제작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조국 전 장관 말고 사실 다른 신당 얘기도 있습니다. 바로 송영길 신당이죠. 송영길 전 대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논란이 되는 것이 지금 신당 창당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이 병리표 거절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명분이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탐 대실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민주당이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다. 정치인 본인도 일관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병리표만 한다고 송영길 이번 국회 안 들어갑니다. 내가 출마할 생각도 없고요. 근데 연동형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좋은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이낙연 신당 얘기를 했고 조국 신당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비례정당으로 출마하는 걸 좀 검토를 한다. 연동형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원칙과 상식도 지금 있죠. 당 내에. 우리는 이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연이은 이런 이제 신당들의 또 다른 형태 혹은 이낙연 신당에 같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신당이 곳곳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각에서는 뭐 파이 키워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니까 좋은 걸 수도 있어. 아니야, 이거는 분열의 모습이라 좋지 않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네. 승리를 했을 때 연합과 연대를 통한 승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게 하나의 네. 정당일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정당을 통해서도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런 폭주를 저지하는 입장에서 공통분모를 가진다고 한다면 네. 신당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연대도 분명히 선거에 있어서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대 다시 말해서 신당들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